아, 근데 오픈은 저렇게 될까? 랑 선수가 두 끼 먹는 게 제가 하루에 먹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외급이 안 된다고요. 프로 카드만 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보다는 제가 원하는 또 몸이 있어요. 머릿속으로 그리는 몸이. 제가 원하는 몸은 사실 이제 하디 추판 선수. 김강민 선수가 최근에 올린 게시물이 이제 앱더미널 앤 사이 포즈인데 그거를 보고 이제 시합 준비하는 거 아니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직접 물어보시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시합 준비를 하고 있던 시합 준비를 안 하고 있던 똑같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도 저는 이제 다다음 주에 시합인데 시합 준비 언제 하세요? 라고 이제 팬분들이 물어보고 지금은 이제 시합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시합 나가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항상 유지하려고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김강민 선수의 그런 시합 무대 체중하고 비시즌의 체중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으신가요? 보통 한 5, 6kg 정도 나는 거지. 6, 7kg. 네. 지금은 100kg 정도. 지금은 좀 빠져서 다시 또 두 자리 돼요. 99. 네. 보통 선수들 보시면은 그 체중폭이 상당히 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헤비급이 안 된다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플러스 보시고 헤비급. 이게 배가 덮이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바로 또 그냥 식단하거든요. 비시즌에는 그러면은 자율적으로 이게 덮이지 않게끔 계속 식단을. 계속 스킨을 보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지방을 많이 찌우면 운동도 안 되고 좀 피곤하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건강 상태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항상 좀 일관성 있게 계속 똑같이 하면서 그냥 거기서 이제 먹고 싶은 거를 먹는 그 스타일이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김강민 선수가 바라보는 본인 스스로의 약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저는 주시죠. 너무 많죠. 일단은 제일 먼저 얘기하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제일 좀 부족한 부분 등, 좀 백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깨 프레임 같은, 그러니까 좀 피지컬이 좀 쉐입이 엑스테이퍼 같았으면 좋겠는데 어깨도 많이 좀 약하고, 또 가슴이 또 아래는 괜찮은데 위에 또 볼륨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두도 너무 3대비 중에서 좀 작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이렇게 말하면 약점을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아니, 저는 진짜 이제 약점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트레스 받는 부분. 그러니까 다리도 사실 다 좋다라고 하지만 다른 부위가 안 좋아서 좋아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뒤쪽도 좀 많이, 데티드 쪽도 많이 약하고. 김강민 선수 하면은 저희 보디빌딩을 좋아하는 팬들이 얘기하기에는 공통적으로 오히려 저는 이런 면에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김강민 선수는 이제 저지들이 봤을 때 약점을 찾아내기가 까다로운 그런 타입의 몸이지만 헤비급으로서의 그런 과한 느낌이 어느 정도 필요한 헤비급이라는 그런 보디빌딩인데 그런 느낌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김강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훌륭한 하체 사이즈, 그리고 뭐 전면에서 1번 하셨을 때도 굉장히 테이퍼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나온다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어깨랑 이런 이두 좀 가시적으로 조금 괴물 같은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약해서. 근데 전에는 더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더 많이 안 좋았었고, 이게 지금까지 제가 원하는 또 몸이 있어요. 머릿속으로 그리는 몸이. 혹시 뭐 누구 하나 예시를 들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선수로요? 제가 원하는 몸. 제가 원하는 몸은 사실 이제 하디 추판 선수. 하디추판 직관으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옷 입은 걸로 왔어요. 이게 옷 입은 걸로? 예전에 이제 국내 AGP 벗은 거는 못 봐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그런 외국 선수들을 보면은 확실히 느낀 거는 옷을 입었을 때 느낌과 벗었을 때 느낌과 힘을 줬을 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맞아. 딱 봤을 때 내가 막 생각하는 오히려 국내 오히려 헤비급 선수들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루엣, 플로어들이 너무 좋으셔서 무대에 올라가면 엄청 이런 단점이 없이 보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가 좀 몸 봤을 때 난 저런 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거는 하디 추판 선수. 하디추판이 이번에 올림피아가 됐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올림피아 혹시 2021년 거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뭐 김강민 선수가 생각했었을 때 뭐 라미보다는 하디가 우승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지? 저는 그걸 보면서 저거 심사 어떻게 보지라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심사를 본다고 생각을 해도 왜냐면은 그 하디슈판 선수를 좋아하지만 네. 이게 빅남이 선수 장단점이 너무 네, 다르죠. 네.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우승을 해도 오늘 이 기준점, 심사의 기준점이 나한테 맞아서 내가 된 거지 내가 이 사람보다 월등하게 좋아서 제가 됐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이 조금 사람들이 견해가 있지 않을까. 네. 그 2021년을 기준으로는 2020년 특히 2021년 했을 때는 IFBB 프로 카드를 따야지 막 국내 좋은 선수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2021년 하반기를 좀 기준으로 뭐 좀 사설 대회들이 약간 성행을 하면서 국내 분들 중에서 좋은 선수들끼리 경쟁하는 그런 저 개인적으로 보디빌딩 팬으로서 굉장히 즐겁고 근데 2022년에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거물급 선수들이 2022년 하반기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네.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합에 공통적으로 이제 언급하는 시합이 이제 나바 시합이 될 것 같은데 네. 하반기면 GP죠. AO 시간으로. 네, GP. 제가 들은 것만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지난 챔피언 이제 김승민 선수도 계시고 네. 전 IFBB 프로, 212 프로 뭐 조남은 선수도 계시고 그리고 조금 떠오르는 유망주인 정태민 선수 네, 맞아요. 뭐 이런 거물급 선수들이 출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김강민 선수가 어떤 시합을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아요. 이제 뭐 상반기에 있는 시합을 나가는 건지 아니면 하반기에 좀 이렇게 몰리는 시합에서 경쟁을 하는 구도가 그려질지. 원래 이제 작년의 생각은 이제 상하반기를 뛸까 아니면 상반기를 뛰고 좀 전향을 할까 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향 생각은 예전부터 계속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좀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뭔가 여기 연결고리가 있어서 계속 대회를 뛴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회 선택은 제가 지금까지 한 거고요. 네. 누가 뛰라서 뛴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좋아서 뛴 거고 이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뭔가 정말 나바라는 단체가 제가 생각하는 그 선수로서 지향성, 방향성과 뭔가 적합하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뛰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전향하려고 하면 누가 나온다더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방어전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2022년 이제 하반기. 네, 그때는 심사를 봐야 되지 않을까. 잘 피해 가시는데. 원래 좀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 많은 분들이 타이틀을 방어하는 모습들 계속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방어라고 생각 안 하고 사실은 그냥 좀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도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싶고 저도 계속 뭔가 조금씩이라도 미세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대중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매년 좋아지시는 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혼자 운동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코치를 따로 두시는지? 지금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등에 대한 그런 견갑 움직임 때문에 제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만 이제 워너비즈 가서 이제 코치 케어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등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2018년 영상을 봤을 때는 굉장히 등이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 증량에 따라서 그 등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일단 다른 근육들이 자라는 속도에 비해서 조금은 늦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밸런스가 어디가 그러니까 빨리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천천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빨리 좋아지지 않았던 부위 같아요. 등이 이제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런 넓이감이나 뭐 이런 두께감 다 가져가고 싶지만 이게 완벽했으면 제가 저기 사실 올림피아 출전을 했겠죠.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 몸도 사실 제가 그 원하는 몸의 한 30-4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게 뭔가 딱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딱 거울을 봤을 때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등 말고도 또 여러 부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계속 고충하고 계속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궁극적으로 생각하신 몸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하디추판 타입 같은 그런 몸이 제가 좀 좋아하는 몸인 것 같아요. 다리도 그렇고. 근데 이제 김강민 선수를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좀 신비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바디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클래식 피지크 쪽으로 그러니까 딱 뭔가 저렇게 딱 되고 싶다 이건 아니고 그냥
제가 좀 이상적인 몸을 바디빌더 선수로 말씀드린 거고 클래식 피지크는 또 몸 말고 전체적인 뭐 퍼포먼스 봤을 때 러프 디제 선수가 저는 되게 좀 인상이 남거든요. 클래식 피지크 네. 범스테드보다 오히려. 네, 저는 네. 오히려 그분 좀 키가 저보다 훨씬 커서 그런지 러프 디제 그 포즈나 이런 네. 네, 이런 게 너무 인상이 남더라고요. 전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네. 하셨는데 그 전향이라는 의미는 IFBB 프로리그에 대한 전향도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모든 선수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종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출전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대부분의 이제 프로 카드를 향한 맹목적인 목표들을 인해서 프로 카드를 따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김강민 선수 같은 경우는 프로리그에서 그러면은 경쟁이 바로 될 수 있는 수준의 몸이 됐을 때 저는 네. 사실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냥 뭔가 프로 카드만 따고 네.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네. 것보다는 프로 카드를 따서 바로 프로대회 나가서 뭐 원하는 순위는 안 나오겠지만 계속 네. 도전하는 연속적인 도전을 하고 싶거든요. 사실 김강민 선수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IFBB 프로리그에 당장에 만약 왔다는 가정하에 오픈 선수들의 이제 키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지만 체중적인 부분에서는 212 체급 그렇죠. 네. 1, 2 체중도 안 되죠. 97인 96이니까 네, 96도 안 돼요. 90 초반이니까. 피지크면은 제가 알기로 김강민 선수의 프로 클래식 피지크면은 89kg이 또 제한 체중으로 알고 있어서 그거보다는 또 많이 나가시는 거. 프로가 89인가? 예, 제가 알기로 4kg 정도가 더 173 이상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91로 알고 있었거든요. 90. 1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준을 잘 몰라서. 제가 알기로 89에서 90이고 이제 175부터 79가 94kg. 네, 아마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19년도 4월 네. 그때 체중이 89kg였으니까. 진짜. 그때는 그때 체중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면은 이제 궁극적인 목표를 아까 넌지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김강민 선수의 선수로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IFBB 프로리그에서 어떤 종목에 해당하는? 네. 사실 이제 사람들도 본인이 유리한 종목 원래 출전하는 게 네.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도전은 212로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키가 좀 많이 커도 네. 좀 다른 좀 뭔가 자연미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매스가 많이 부족해도 도전은 212로도 하고 싶고 또 프로카드는 바디빌딩 따도 네네. 클래식 피지크로 또 대회를 나갈 수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아래라고 생각은 절대 안 하거든요. 네, 절대 아래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다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을 해야 되지 않나.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키가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이거든요. 이제 키가 72 정확하게 72.8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거 시작할 때는 3이 넘었어요. 근데 좀 작아져서 그 스쿼트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래서 좀 체중을 올릴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올려보자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딱 100kg 가까워지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또 자주 먹는 것도 못하고 많이 먹는 것도 못하거든요. 장선 선수랑 비교하면 장선 선수가 2끼 먹는 게 제가 하루에 먹는 양이거든요.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다이어트는 되게 안 먹는 건 진짜 자신 있는데 예. 많이 먹는 게 너무 힘든 거죠. 2시간, 3시간마다 계속 먹는 게. 근데 사실 그 헤비급 바디빌딩에서 체중을 올리기 위해서는 먹어야죠. 필수여야 되는 운동의 강도랑 식단인데 그래서 한번 올릴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올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은즉슨 212는 오픈일 수도 있다라는 걸 살짝 근데 오픈은 이걸 봤을 때 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이렇게 절레절레가 되는 것 같아요. 저게 될까라는. 그러니까 제가 승철이 형 보면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김강민 선수 유튜브 즐겨보는데 네. 이승철 선수랑 또 운동 같이 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되게 좀 상실감이 컸었어요. 자괴감도 들고. 아니 이 어깨 운동하는데 후면에 내 전면 어깨가 달려 있고 예. 나도 다리가 작지 않은데 다리가 되게 얇아 보이고. 근데 이제 승철이 형이 또 가서 업적을 낸 걸 보면 이게 될까라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는 것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도전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기대에 맞게 부응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뭐 바디빌딩 저는 아직까지 하고 싶은 지금 해왔던 것보다 앞으로 해야 될 시간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김강민 선수랑 이제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는 김강민 선수가 최대한 오랫동안 보디빌딩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저는 좀 지금도 동일한. 네.
근데 집에서는 좀 반대하는데 그래도 한 마스터즈 50대까지는 와. 50살까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좀 오래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사도 잘 받고 또 관절이나 이런 부위도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김강민 선수가 살짝 대답을 피해갔던 거 하나 있는데 한 번만 다시 더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거죠? 하반기에 시합 나오시는 건지. 하반기에? 아, 네. 저 하반기에 나옵니다. 아까 전에 뭐 심사위원 얘기하시고 그래가지고 예. 하반기에 이번 나바코리아 대회에 정말 19년도보다 더 예. 상징적인 선수분들이 많이 나오고 너무 많이 나오죠. 네, 예.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무대에서 꼭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상반기를 포기하고 원래 상반기 하반기를 두 번 다 출전을 하려다가 하반기에 좀 몰두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진짜로 그 하반기 그 시합이 딱 그려졌을 때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시합장에서 보면은 선수들 좋은 몸 보면은 와 진짜 내가 어떻게 이러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나. 아니, 저는 항상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포인이 있어서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축구도 해설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향력을 그 피트니스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셔서 이런 진행하실 때나 대회를 라이브 방송할 때나 너무 해설을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 해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저는 너무 영감을 많이 받거든요. 앞으로도 좀 가는데 이렇게 해서 준비한 질문들이 모두 마무리됐고 김강민 선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자분들께 제 보디빌딩 제 채널 구독자분들의 연령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디빌딩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께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이 특보이 채널 구독자분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여러분 김강민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